앞으로 10년 안에 내 투자금을 3배로 불린다. 가능할까요? 이렇게만 들으면 좀 허황된 꿈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까 연평균 한 11.6% 수익률을 꾸준히 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S&P 500 지수의 지난 100년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0%에 가까웠던 걸 생각하면 아주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시장은 그 정도의 힘을 보여준 적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기술지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 이걸로 좁혀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난 10년간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잖아요. 맞아요. 그 10년 동안 팬데믹도 있었고 2022년 같은 그런 끔찍한 하락장도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만든 성과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과연 그 번개가 2번 칠 수 있을까? 앞으로의 10년도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성과를 내서 정말 우리 투자금을 3배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쪽에는 AI 혁명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시장을 막 밀어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쪽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벽에 딱 버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오늘 이 두 힘이 링 위에서 맞붙으면 과연 어느 쪽이 이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먼저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 AI 혁명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건 인터넷의 등장 이후 가장 큰 기술적 진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AI가 우리 삶과 산업을 바꿀 거라는 건 이제 상식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은 따로 있어요. AI가 만들어낼 그 막대한 부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의 발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군요. 네, 마치 19세기 골드러시 때처럼요.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 시장은 AI라는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 즉 반도체나 클라우드 인프라를 파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에게 열광하고 있죠. 그렇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기업들이 바로 그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들이고요. 맞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장기적으로 가장 큰 부는 그 곡괭이를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 다시 말해 금을 캐는 데 성공한 기업들에게서 나왔어요. 지금 시장의 베팅이 과연 10년 뒤에도 정답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AI가 창출할 가치가 인프라 제공 기업에 계속 머물지 아니면 AI를 활용하는 수많은 다른 기업들로 흩어질지 이게 나스닥 100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그 관점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사업 투자가 아니라 거의 세상을 새로 만드는 수준의 돈 아닌가요? 정확해요. 이건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예요.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과연 기대만큼의 수익률, ROI로 돌아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만약 실제 결과물이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AI라는 거대한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 뒤에 숨어있는 냉정한 현실인 셈이죠.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누가 진짜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안개 속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방금 그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게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잖아요. 이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나스닥 100의 운명은 사실상 이 7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잠깐만요.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7개 기업이 QQQ ETF 전체 포트폴리오의 44%를 차지한다고요? 네, 44%입니다. 와, 거의 절반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산 투자된 ETF가 아니라 그냥 7개 기업의 몰빵한 펀드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실제로 이건 양날의 검이죠. 지난 몇 년간은 이 집중 전략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AI 붐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었으니 시장을 압도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 7개 기업 중 하나라도 크게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역사적 교훈을 하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1970년대 미국 증시에 니프티 피프티라고 불리는 50개의 초우량주가 있었어요. 코카콜라, IBM, 폴라로이드처럼 절대 망하지 않을
그냥 사서 묻어두는 주식으로 불렸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당시 시장을 완전히 이끌던 주도주들이었군요. 네, 모두가 이 주식들을 사모았고 주가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하지만 그 끝은 좋지 않았죠. 시장에 열광이 식고 혹독한 약세장이 찾아오자 이 무적의 주식들은 수년간 시장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영원할 것 같던 승자가 한순간에 시장의 패자가 된 거죠. 혹시 지금의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2020년대 버전의 니프티 피프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들리는데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술의 역사를 보면 10년 전의 시장 지배자와 지금의 지배자는 늘 달랐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AI 시대의 새로운 승자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면 QQQ의 이 높은 집중도는 오히려 과거의 영광에 발목 잡히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비교네요. 무적의 팀에 모든 걸 걸었는데 정작 다음 시즌의 우승컵은 예상치 못한 신생팀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무적의 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바로 이 기업들의 몸값, 즉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네,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지금 S&P 500이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의 22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무려 29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숫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역사적 평균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체감돼요. S&P 500의 지난 20년 평균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16배 정도였어요. 16배요? 와, 그럼 지금 우리는 역사적 평균보다 거의 40%나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29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번엔 다르다. AI가 가져올 혁명적인 이익 성장을 생각하면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 예전의 16배와 지금의 22배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물론 일리 있는 주장이고 그게 바로 지금의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논리이기도 해요. 높은 주가가 반드시 곧 있을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기업들이 그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혹은 뛰어넘는 이익 성장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랠리는 계속될 수 있죠.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관건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수학은 냉정해요.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이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 정말 눈부시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장을 계속해야만 해요.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만으로도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시장은 실수의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은 아주 빡빡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자 기관이 10년이라는 점은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은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조정의 고통을 흡수할 수 있는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줘요. 중간에 PER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가 오더라도 장기적인 이익 성장의 힘이 결국 주가를 다시 제자리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밀어올릴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에서는 AI 혁명이라는 강력한 상승 엔진이 가동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소수기업 집중이라는 묵직한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 엄청난 줄다리기 속에서 과연 나스닥 100은 앞으로 10년간 3배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 11.6%라는 목표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결국 핵심 질문은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첫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 성장을 앞으로 10년간 지속할 수 있는가? 둘째, 만약 그들의 성장이 둔화된다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스닥 100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모든 게 달려있군요. 조심스럽지만 결론을 내보자면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세요? 저는 긍정적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경기 침체 같은 외부 변수만 없다면 AI 혁명이라는 촉매제는 향후 몇 년간은 기술 기업들의 강력한 이익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쪽이네요.
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과정은 지난 10년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점이에요.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질 거고 중간중간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 10년처럼 편안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장의 동력은 유효하지만 그 여정은 훨씬 더 험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해요. 오늘 우리는 나스닥 100 지수가 10년 안에 3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놓고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결론은 험난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였고요. 하지만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특히 매그니피센트 7과 니프티 50 유사성, 그리고 미래의 성장이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요.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시장의 승자가 과연 지난 10년의 승자와 같은 얼굴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승자가 나타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의 10년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진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